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언제나 반갑습니다. 저는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4월 4일 목요일 양시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4%대 넘게 오른 데다가 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선 코스피는 금리와 환율 안정에 힘입어서 2,740대 안착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네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주 힘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유커 관련주들 그리고 저PBR주도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위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시는 분을 또 데려왔습니다.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어제 연이어서 사실 주춤했었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둘 다 켜줬어요.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도 특히 이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는 반도체주가 또 좋은 흐름부터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 이후에 한 3거래일 정도 지나고 이제 왔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암울했었던, 그다음에 지수가 좀 많이 밀렸었던 그런 주죠.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 시장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날에 그 양봉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와줄 것 같다. 수익 종목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중동 지역에 갑자기 또 발생하는 그런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은 또 미리 좀 예측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소 좀 증시 방향 예측에 대해서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먹거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뭐 2024년도 하반기에 긍정적인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저는 뭐 여전히 좀 동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강조를 다시 드리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또 여전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1월 달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 뭐 시장의 방향을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얕게 나왔지만 우리는 시장에서 시장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좀 더 확실하게 튀어줄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좀 이어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소 아쉬웠으나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그다음에 제가 준비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을 같이 보고 준비하셨던 분들께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과 그다음에 또 좋은 수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장의 단발적인 변수는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좀 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대하고 그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종목들이 이런 시장의 변수를 통해서 주가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좀 여유롭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안에 그 자막 하단에 넣은 내용을 불붙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그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 화요일 날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이 당시에, 화요일 날은 제약주들이 좀 많이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동안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그 중에 이제 좀 제약주들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수가 개파락으로 빠져서 좀 밀렸었죠. 이 당시에는 이제 미증시에서도 지정학 리스크를 좀 받아서 좀 다소 좀 불안한 마감을 보였었는데, 미국의 이제 전기차 대표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인도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악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지수가 좀 빠져서 불안한 상황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한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들을 보니까 충분히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었던 조정들을 오늘은 다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분위기와 코스피의 분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뭐 흔들림은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종목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배터리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던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이 버티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코스피의 추이는 부담스럽지 않게 잘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지수를 방어해주고 그다음에 더 빠지지 않도록 좀 방어를 해주는 수단과 업종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반한 좀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우리 시장에서는 요즘 뭐 제약주랑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의 3파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 주 안에서는 확실히 반도체가 그 중에서 우위를 가져간 모습들이 좀 나왔죠. 삼성전자가 뭐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배터리가 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도 업종은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업종은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슈와 모멘텀들 그다음에 뭐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먹거리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 뱉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을 또 보시면서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강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물론 멀리 가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많이 가버려서 잡을 수 없는 부담스러운 반도체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의 뉴스와 이슈들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바닥에서 시작해서 또 상한가 혹은 급등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좀 분위기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가 굉장히 좀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새로운 키워드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와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반도체로 저랑 같이 매매하시고 그동안에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후속주를 좀 기대하고 있다. 나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멀리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랠리가 최근에 정말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으니까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니까요.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특징주 짚어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 어딜까요? 네, 오늘은 특징주들을 볼 때 뭐 대부분 그냥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쪽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뭐 연일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을 또 주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1.43% 가량의 이제 흐름들이 나왔고 요즘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제 뭐 8만 전자는 이미 돌파가 됐고 뭐 9만 전자 혹은 넘어가서 뭐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내에 뭐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는 대략 한 21%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져갔었던 거래 비중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좀 부정적으로 뭐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화면 보면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 수급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잘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가져가고 중간중간에 뭐 연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투자 신탁 뭐 이렇게 이제 그 기관 쪽의 매수 수급들도 중간중간 좀 더해지는 모습들도 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도가 이제 뭐 AI 반도체의 지금 뭐 절정과 그다음에 뭐 광풍을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SK하이닉스의 상승률만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됐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을 너무 독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부각이 됐고 삼성전자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치만큼 반응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가 삼성전자가 실제 SK하이닉스의 기술 속도를
막 따라잡고 그다음에 따라가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또 협력 가능성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뒤늦게 시장에 또 좋은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반도체 랠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연속적인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연기금에서도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새로운 뉴스들이 뭐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랑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제 또 그 협력을 해가지고 유리 기판 쪽에다가 또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겠다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또 모멘텀으로 좀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저랑 같이 좀 같이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앞둬서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호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새 8만 전대를 훌쩍 넘어서 85,300원에서 종가 형성한 오늘의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기도 동반 상승 랠리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삼성전기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뭐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I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뭐 나름대로 좀 좋은 그림들이 나왔는데 제가 목표하는 그다음에 제가 좀 기대하는 이제 뭐 목표 수익률까지는 아직은 좀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HBM 시장이 또 굉장히 좀 핫하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도 그렇고 HBM에서 좀 뭔가 좀 덜 부각되고 저평가되고 그다음에 후속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드리는데 저는 그중 안에서 IMT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항상 좀 우선순위 종목으로 좀 제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IMT가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가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물론 뭐 반도체 랠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HBM 기술력이 아직은 덜 부각된 IMT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와 같이 또 이제 노란톡이라던가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준비를 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과거에 이제 좀 첫 제시를 드리면서 위쪽에 있는 매물 구간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느냐가 포인트고 여기를 앞두고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 목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 부근 다가오는 그 이제 여기 저항 부근이니까 넘기 전에 일부는 좀 수익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줬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쪽에 매물대들이 딱 보이죠.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게 첫 번째 언덕,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덕에서도 매물대 딛고 그 다음에 매물대 부딪혀서 밀리고 최근에도 윗꼬리가 매물대에 부딪히고 이제는 몸통으로 소화를 좀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눈에 보일 때는 HBM의 이 IMT도 조만간 이 매물대 돌파를 좀 거의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런 매물 구간들을 돌파하고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빠르고 열린 차트 안에서 폭발적인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까지도 좋은 흐름과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목표하는 그런 수익률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뭐 세 달 전에 제시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뭐 이미 뭐 50% 이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100% 이상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종목들의 까다로운 게 너무 많이 간 놈들이 더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간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루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불이 붙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잡기 어려울 정도로 또 급등 랠리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죠. 그래서 IMT는 저는 뭐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높은 수익률들이 계속해서 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와 의견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보시고 뭐 새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뭐 조정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 종목을 체크를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던 IMT입니다. 자, 6.39% 오늘 올랐고요. 24,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부터 급등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아직 부각받지 못하는 종목들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종목으로 IMT 말씀 주셨죠. 매물대 소화한 후에 더 큰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아직 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고 한번 또 직접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이죠. 네. 근데 이 로체 시스템즈가 참 뭐 재밌는 게 시장에서 이렇게 막 터지는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뭐 반도체 분위기들이 워낙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야금야금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벌써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리고 후속주로 추천을 드린 이후에 75% 정도의 상승률이 지금 진행 중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ES를 해드릴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40~50%대 정도의 이제 그 수익률이 나와서 좀 자랑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을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저는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막 지금 매수하고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느 정도 올라서 조금 좀 눌리고 그다음에 좀 한번 분위기를 좀 주면은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간 놈들은 계속 가는 이런 그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도 뭐 저는 항상 바닥에서 시작하고 바닥에서 돌파가 되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들은 항상 또 이런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이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로체 시스템을 여기 딱 바닥에서 돌파되는 1월 22일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키워드를 좀 잡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존재를 하고 제가 물론 뭐 일부 좀 자랑 느낌으로 이제 좀 종목을 특징주로 로체 시스템즈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고 오늘의 과제도 로체 시스템즈의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바닥 종목, 반도체에서 아직 부각이 덜 된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부각을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저는 로체 시스템즈의 후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이제 반응이 좀 안 나왔죠. 그래서 뭐 빠진 상황도 아니고 뭐 이제 매수 제시 드렸던 구간보다는 조금은 좀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뭐 충분히 그런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서치에서도 뭐 HBM에 좀 덜 올라간 후속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로체 시스템즈의 좀 후속 느낌들이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고 같이 또 매매하시는 분들 유니셈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로체 시스템즈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해 주시는 종목마다 다 잘 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지난 1월에 추천해 주신 후 75%나 상승을 했고요. 오늘만 해도 8.55%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시니까요. 아직도 담아보지 못하신 분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후속주로 유니셈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이 종목 역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장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알려주고 계시니까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으로 쉽고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쭉쭉 들어가서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 혹시 또 수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 네, 당연합니다. 네. 근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제목이? 상한가 스쿨이죠. 상한가 스쿨이죠.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 이름에 맞춰서
상한가 종목이 상한가를 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해봅니다. 물론 그게 뭐 제 의지대로 무조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이제 4월이 막 넘어갔는데 그동안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이 나와서 뭐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방송을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또 상한가가 나왔었던 YC캠이라는 종목이 추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 약간 좀 꿈과 희망의 종목으로 세 자리 수익률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YC캠도 한 1개월 그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AS 해드리고 뭐 그런 시점 이후로 대략 뭐 145%, 뭐 오늘 종가까지 해서 그 정도의 이제 상승률이 최대 상승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요즘 YC캠이 왜 이렇게 좀 잘 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던져졌고 제가 그 당시에 YC캠의 투자 포인트는 1번이 HBM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유리기판이었는데 HBM으로 이제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오늘의 상한가는 유리기판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YC캠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던 위치가 딱 여기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되는 1월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바닥에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리스크를 좀 낮게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좀 투자를 하는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한 2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렇게 또 145% 올라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제가 자신감을 좀 더 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YC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오늘 키워드로 그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었던 유리기판이라는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YC캠은 그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시장에서 그 다음에 4월달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그림은 맞는데 이 시장 안에서 키워드와 트렌드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 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 위해선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유리기판으로 저는 키워드를 정했고요. 오늘 제가 뒤에 강의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럼 유리기판의 전망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는 반도체 섹터, 오늘 마지막으로 YC캠 들어보셨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후에 145%나 수익률이 올랐거든요. 대단하죠? 오늘도 말씀대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최근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수업 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담아주고 있다니까 또 귀를 쫑긋 열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보이시죠? 쭉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 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 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그냥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뭐 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항상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어디가 끝이 될진 모르겠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과열되어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반도체 종목들을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또 소외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좀 많은 또 딜레마에 빠지는 뭐 그런 업종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종목들을 좋아하고 관심은 많을지만 뭔가 좀 매매하기에는 개인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종목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들을 하실 텐데, 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더 간 놈들이 더 가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음봉과 양봉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극단적인 그런 변동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앞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AI 열풍은 아직까지는 뭐 끝이 났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고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바닥에서 뭐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라고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트렌드와 이런 열풍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새로운 종목과 그다음에 새로운 관련주, 새로운 수혜주들을 찾기 마련이고,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준비해서 상한가를 먹었었던 저스템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YC캠이라는 종목으로 제가 뭐 140% 세 자리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도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바닥에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바닥 종목과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저의 그 의견들을 브리핑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또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납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 뭐 히든 종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제시드리는 종목들이 뭐 승률이 100%가 당연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급등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기대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잘 또 실제 매매로도 이어가시고 준비를 또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좀 잘 가죠. 요즘에 반도체가 뭐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앞서서 이제 특징주로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고 뭐 뻔한 얘기죠. 이게 뭐 10만 전자까지 기대를 하고 이어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기대감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 터닝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들을 봤었을 때 그게 참 10만 전자라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상승률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시장의 급락과 변동성을 막아준 게 우리 시장에서는 요런 이제 좀 대표적인 반도체 형님들이 또 방어를 좀 잘 해줬죠. 그래서 뭐 잘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과제와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 여전히 좋아, 전망도 좋고 여전히 잘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계속 불고 있는 훈풍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바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을 받고 빠르게 따라가고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바닥에 아직 그 급등이 덜 나왔다라고 하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그만큼 모멘텀과 이슈와 기대감을 아직은 못 받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소외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이 종목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근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멘텀들이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한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반도체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급등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많다. 뭐 이런 그 관점에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뭐 신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미래 뭐 계획이라던가 새로운 먹거리, 게임 체인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4월 달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키워드가 딱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 화면 넘겨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 2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막 반응을 막 시작을 해요. 지난 월요일에도 막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가 좀 많이 밀리고 흔들렸었던 상황 안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움직임은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130조 원을 투자를 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나라 국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뭐 설립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고,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줄 건데, 아마존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실제로 그 이제 뭐 매입 부지도 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설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건설사도 좀 채택을 하고 이랬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중요도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실제로 이제 뭐 계획들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 계획을 뭐 이제 좀 요렇게 가져가겠다,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는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6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AI 데이터 센터를 또 이제 구축을 할 건데, 지금 얘네들이 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목표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예산 규모 자체가, 이 130조 원이라는 예산 규모 자체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 100배 이상이, 뭐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 이상으로 큰 규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뭐 AI용 대형 데이터 센터에는 특수 제작된 수백만 개의 서버칩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서버칩들이 엄청 들어갈 거고, 거기에 납품하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고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튜브 통해서 지난 저의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그 온라인 무료 방송, 녹화 방송들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한번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월요일 날 데이터 솔루션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제가 후속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에 뭐 15%에서 20% 가까이 그 단기적인 급등을 한번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들이 또 늘어났어요. 빅데이터 기업들한테도 모멘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가동이 60배 이상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압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뭐 땡땡 전기, 뭐 재룡 산업 이런 종목들한테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뭐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간의 상한가를 또 많이 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새로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전력들이 소모가 된다,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친환경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력이라던가 화력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 에너지들이 충당이 되겠어? 그걸로는 이제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원전 기술과 그 다음에 특히나 소형 모듈 SMR이 시장에서 부각이 AI 때문에 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도 이제 부각이 되고 테마가 뻗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리스트에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캡처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더 눈여겨보고 좀 덜 올라갔지만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액침냉각 관련주, 액침냉각 기술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 4월 달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연결 테마로 액침냉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액침냉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뭐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공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액체 방식으로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랑 연결고리를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이 서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끊김 현상, 렉 집적도 향상 이런 거를 좀 잡기 위해서는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열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열이 많이 문제가. 이게 항상 또 반도체 좀 뭔가 좀 고성능으로 가면은 이 열을 잡는 문제가 굉장히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열 문제에 직면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서버에 대한 발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 발열 관리가 핵심 요소이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고 이 발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기술이 이 액침냉각이라는 기술인데 최근에 이 액침냉각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 몇 조, 130조를 투자해서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애플도 필요하다 그러고 엔비디아도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뭐 네이버도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기술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구체적인 막 투자 발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에서 이제 큰 모멘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괴리가 좀 있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가치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열풍과 광풍과 열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올려주면서 테마성 흐름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각되지 않았던 HBM 관련된 종목들도 너도 HBM이야 이런 기술이 있어 그러면 막 상한가로 막 갑자기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그 테마주 장세 안에서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들이 주입이 돼야 돼요. 새로운 모멘텀이 주입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그 4월 달에 첫 번째로 주입이 된 테마는 데이터 센터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들 이런 거로 이제 저는 평가가 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뭐 앞서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가장 주가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저는 KN솔이라는 종목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좀 같이 뭐 메모도 해보시고 항상 또 종목 매수는 음봉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을 때 선취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솔이 어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액침냉각 테마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신성 ENG라던가 GS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GST는 이미 뭐 반도체 열풍의 바닥에서 100% 이상이 좀 올라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액침냉각 기술 중에 1위 기업이 서브머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이랑 협력을 해서 국내에서도 이 액침냉각 시장으로 진출을 한 액침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양봉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한 방에 터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하락세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평선과 매물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바닥 돌파주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반도체 키워드는 액침냉각 기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저는 이 KN솔이라는 종목을 꼭 눈여겨보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 종목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4월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4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한번 쭉 볼게요. 반도체는 사실 2023년도에도 좋았죠. 그 당시에는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온센서 AI라는 키워드들도 시장에서 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CXL이라는 기술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왔고, 그 시기마다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새롭게 막 상한가 가고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항상 존재를 했죠. 그 다음에 뭐 CXL 다음에는 뭐 3D DRAM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HBM 기술이 제가 생각했을 땐 2월달, 3월달에는 주도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가 뭐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HBM의 특화된 종목이고, 그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저희 같이 또 상한가를 가져갔었던 저스템도 새로 부각이 된 HBM 관련된 기술이 시장에서 좀 먹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넘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그 HBM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그동안에 나왔었던 이 키워드들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들, 지금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떻게든 빨리 먼저 섭렵을 하려고, 아니면 또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AI 시대에 맞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미래 기술들을 먼저 발표를 하고, 먼저 뽐내고, 먼저 이제 그 시장을 좀 점유율을 먼저 가져오고,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애들보다는 앞으로 상용화가 될 기술들이 시장에서는 더 트렌드로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급등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거래량 쏠림이라던가 모멘텀으로서 확실히 좀 영향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 이쪽 그 IT 업계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막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유리기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섭렵을 해가지고 미리 선취를 하고 미리 준비하고, 남들이 이제 또 불나방처럼 들어오고 급등 종목이 또 올라가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기분 좋게 하나하나씩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오는 기술들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4월의 키워드, 이 유리기판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 쪽에서 꿈의 기판이라고 표현하는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 전쟁에 또 나섰다. 자,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가 열린다. AMD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랑 공급망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AMD랑 또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같이 또 공급망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AI 열풍에 유리 기판 삼성연합군이 뜬다. 이제 뭐 당연히 SK랑 뭐 삼성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삼성은 이제 뭐 이 연합군이 뭐냐면은 삼성,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최대한 좀 앞당겨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CES 2024 행사에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 있고 앞으로 뭐 언제까지 뭐 상용화를 할 거야. 그런 패기 있는 모습들을 이제 노출을 시켜주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유리로 만든 반도체 AI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YC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그죠? 그리고 유리기판으로 또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리기판이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늘 시장에 처음 나온 거는 아닌데,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반응을 보이고 액션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유리기판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던 반도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계속 좀 신규 모멘텀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전공자는 아니라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유리기판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트렌드를 가질 것인데 이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는 유리기판은 미래 기술이고 현재는 실리콘을 굉장히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리콘도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구성이 좋고 뭐 전기 전도성 조절이 쉬워서 뭐 제어의 성능이 또 뛰어난다. 근데 단점으로는 고전압 환경과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효율이 급감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그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할 때도 많은 데이터들을 수용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발열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AI 시장에서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제 또 고효율 뭐 반도체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뭐 수많은 데이터가 이동을 하면서 발열 문제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을 향상시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온도 고온에서는 효율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AI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리콘 패키지 반도체 기술 요거는 여기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런 내용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기판을 유리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미래 그 반도체의 그 핫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유리기판 화면을 조금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서 가게. 반도체 유리기판 산업 규모는 지금은 2024년도, 그 다음에 5년, 6년, 7년, 8년 대략 한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 시장 규모가 11조 이상으로 확대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높은 절연성과 열 안전성. 아까 보셨던 실리콘 패키지에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평탄도 등의 특성으로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할 시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조금 들어간대요. 전력 소모량이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3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얘한테도 문제가 됐겠죠.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빨리 가지고 와서 빨리 개발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어요. 상용화가 왜 안 됐냐면은 지금은 이제 제조 수율이 그 아래 유리는 이 위쪽부터 먼저 읽을까요? 제조 수율을 높이기가 어려워 판매 단가가 지금은 아직 너무 높대요. 단가가 너무 높아. 왜냐면은 만드는 과정 안에서 막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리는 열과 전기에는 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가 그렇죠. 특성상 외부에 강한 충격이나 압력에 취약해서 제조 시에 파손돼 버리는 자원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드는 과정 안에서 로스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들을 좀 보다 강력하게,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제조 수율을 높이는 이 기술이, 그 다음에 이 효능들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기술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YC캠 같은 경우는 오늘 유리기판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죠. 그리고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던 이유는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개발 완료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의 키워드가 됐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가 안 남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해요. 제가 오늘 다 못해드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좀 이어드리고 추가 강의를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기판 시장에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이 뭔지는 봤으니까 이 유리기판 시장의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화면 당겨주시고 유리기판 반도체 시장은 아직 리드하는 기업이 없어요. HBM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리드를 하는데 유리기판 쪽에는 리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리드 선점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이다. 지금 그나마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인텔인데, 인텔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2013년부터 10년 동안 이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을 개발을 하고 대략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우리는 유리기판을 2030년도까지는 출시를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2030년도를 앞서가는 인텔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삼성연합군들이 유리기판의 개발에 나섰고 다음 화면이요. 유리기판 개발에 나섰고 우리는 20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텔은 2030년인데 삼성연합군은 20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한대요. 그리고 연합군이 떴는데 SK 쪽에서는 SKC,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이비덴도 이쪽에서도 이 유리기판 불꽃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미래 기술인 거는 확실한데 지금 구체적인 막 투자 계획들도 나오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대요. 뭐 삼성에서도 그렇고 인텔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이슈와 모멘텀들을 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더 많이 떨어질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봤어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뭐 필옵틱스, SKC, HB테크놀로지, 뭐 HB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고 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ICD, 그 다음에 JNTC, 그 다음에 FNS테크,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장중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아까 써드렸던 내용들인데 요거는 오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청하시고 문의하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이 있고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죠. 요거 찍고 들어오시면은 쉽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시황 보시고 히든 종목 브리핑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조금씩 빨리 넘길게요. 저는 그 중에서 SKC라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ICD라는 종목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방송 안에서는 제가 좀 제시 드리는 종목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유리기판의 문제점은 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 수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서 단가가 높아서 지금은 상용화가 안 돼. 이게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을 하면서 그럼 관련된 종목 중에 최선호주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유리기판의 후속주인데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수율 개선. 이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항상 요즘에 또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게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되겠죠.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랑 그다음에 뭐 검사 장비 업체들의 수요와 그다음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는 우리가 HBM 시장에서도 당연히 많이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 수율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번 시장에 그다음에 4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YC캠이라는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안에서도 좀 덜 올라간 자리에서 YC캠이라는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1월 13일에도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TV방송에서도 자 다음 화면이요.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45%의 상승률이 나왔음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자. 그러니까 확실한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YC캠이 145%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 바닥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터지고 날아간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후속 종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화면을 좀 빨리 넘겨볼게요.
YC캠도 이제 반도체 유리 기판을 통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같은 키워드로 후속이 될 만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는 이제 가렸는데 반도체 유리 기판 샘플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검사 솔루션 시장을 선점을 했다. SK 쪽에는 이미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사 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율 개선을 위한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 자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145% YC캠의 후속주를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